라디오 극장 김선미 편 2부. 위암입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의사의 소견이었다. 2014년 은실씨의 남편은 암 판정을 받았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남편의 증세가 화수상하였지만 암이라니. 은실씨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모든 암은 불길하지만 위암은 은실씨에게 특히나 불길하였다. 은실씨의 어머니도 위암으로 유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때가 은실씨 고3 때였다.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위암이 남편에게도 발병하다니 맙소사. 은실씨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리고 의사는 웬일인지 주저하고 있었다. 그리고요? 은실씨의 불안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불길하다. 불안하다. 은실씨는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다. 대장암도 발견되었습니다. 은실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화불단행이라고 했던가? 위암도 모자라 대장암까지? 그 당시에도 50대 초반이면 한창 나이였다. 암이 결코 난공불락의 불치병은 아니지만 병명이 주는 위태로움과 두려움은 은실씨의 평정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였다. 시야가 흔들린다. 눈앞의 사물들이 기이하게 왜곡되고 변형되어 보인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실씨는 애원하듯 물었다. 다행히 말기로까지 진척되지 않아서 해볼만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선미씨는 적으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과 병원을 나서는데 은실씨는 새삼스레 남편의 모습에 눈물겹다. 숱 많던 머리는 듬성듬성 빈자리가 역력하고 그거나마 세월의 흔적을 새하얗게 뒤집어 쓰고 있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지 25년. 그 기간 부부는 희노애락을 함께 겪어왔다. 동지 같기도 했고 원수 같기도 했던 남편이었다. 저희가 언제 저렇게 세월의 폭탄을 맞았니? 은실씨의 눈에는 남편에 대한 연민이 물이 되어 차오른다. 잠시 후 은실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에게 명령하듯 채근한다. 직장 정리하고 쉬세요. 남편이 생뚱맞은 표정으로 은실씨를 바라본다. 당신이 일 안 해도 아이들과 우리 가족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나 몰라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무어라 반론을 제기하려 입술을 달싹거리자 은실씨는 단호하게 중동무의한다. 당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제 좀 쉬어도 돼요. 백수라고 푸대접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건강이나 회복하세요. 은실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남편을 응시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회복할 수 있다고 하니. 이날따라 은실씨는 남편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랐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연민이 깊어지는 것이라는데 은실씨는 그렇게 자신도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배시시 웃음이 나왔다. 은실씨는 26의 평범한 직장이었던 4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6개월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남편은 성정이 온순하고 배려심이 후덕하여 은실씨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뒷받침해 주었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부산에 내려간 은실씨는 이듬해 등려하였다. 천성이 바지런함을 타고난 은실씨는 아이를 낳고서도 육아에만 안주하지 않았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바쁜 와중에도 30의 늦은 나이로 대학 진학까지 하며 부단히 자기 개발에 힘썼다. 노력한 만큼 성취와 성과가 뒤따랐지만 문제는 아이였다. 부부가 자기 일에 매진하다 보니 당연히 아이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싫어! 엄마 아빠 나 아빠 싫어! 아이는 갈수록 신경질적이고 호전적으로 변해갔다. 컵과 그릇, 장난감 등을 함부로 사람에게 집어던지고 함부로 발길질을 해댔다.
어쩌면 적정한 거리에서 한창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할 시기에 그럴 기회가 충족되지 못한 아이가 보이는 당연한 반응일 터이었다. 당신 일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면 안 되겠어? 보다 못한 남편이 은실 씨에게 한마디 하였다. 은실 씨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다. 그리고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알아요. 나도 제대로 된 엄마 노릇 하고 싶어요. 면목 없는 거 알아요. 나라고 마음 편하겠어요? 난 엄마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내 일도 중요하다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건사할 때까지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엄마 아니야. 그때까지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야? 아이의 육아 문제로 은실 씨와 남편은 극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좀처럼 그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부부간의 냉전이 지속되었고 은실 씨는 하루하루가 얼음 위를 걷듯 조마조마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경주로 가족 나들이를 제안하였고 가족들은 모처럼 꿀맛 같은 단란한 시간을 가졌다. 은실 씨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넋두리인 듯 하소연인 듯 자신의 진정을 전했다. 영미야, 엄마가 미안해. 우리 예쁜 영미 잘 돌봐주지도 못하고 엄마가 나쁘다. 그치? 정말 미안하지만 영미가 엄마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엄마가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학교 다니고 그러는 거거든. 영미가 엄마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아이가 크게 무엇을 이해했으랴? 은실 씨는 올망졸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를 보자 서러움과 미안함에 울컥 눈물이 솟았다. 영미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은실 씨는 아이를 껴안고 흐느꼈다. 옆에 잠자코 서 있던 남편은 어느새 은실 씨에게 다가와 가만히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의 진정이 아이에게 가 닿았을까? 그날 이후 아이는 점차 신경질과 호전성이 누그러지기 시작하여 여느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선미 씨는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그때도 남편이 가부장적으로 일방적 강압과 폭주를 하였더라면 어쩌면 은실 씨는 자신이 하던 학원 운영과 학업을 포기했을 수도 있었다. 의견 차이로 인한 대립은 있었지만 남편은 은실 씨의 뜻을 꺾어버리지는 않았다. 은실 씨는 그것이 고마웠다. 그러고 보니 은실 씨는 남편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만치에서 은실 씨에게 줄 커피를 들고 오는 남편이 그지없이 사랑스러웠다. 남편, 나보다 먼저 죽으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부부는 애증 관계이다. 어느 날은 내 편이었다가 또 어느 날은 남편이었다가 어느 날은 지독한 사랑꾼이었다가 또 어떤 날은 절천지 원수가 되었다가 부부간의 관계는 수시로 표변한다. 공기 중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21% 정도이다. 대부분은 질소로 구성되어 있고 21%밖에 차지 안 하는 산소 덕에 우리는 살 수 있다. 연차가 많을수록 지지고 볶고 싸우는 부부는 부지기수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부부의 연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애정 21%가 버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은 의외로 강하고 지속성이 길다.